전장이었습니다. 한 병사의 가슴을 향해 날아든 포탄 파편. 그 순간 스마트폰 하나가 그의 심장을 막아냈습니다. 방탄복도 아니고 금속 방패도 아닌 한국산 갤럭시. 전 세계가 코웃음 쳤던 그 기술이 지금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딩입니다. 미국에서 국방 전문 기술 기자로 일하고 있죠. 42년을 살아오면서 기술이라는 건 결국 도구일 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그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2025년 봄,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방에서 제가 목격한 일은 그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병영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현지 병영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죠. 병사들의 일상과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기사를 쓰려던 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병영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흙먼지가 날리는 훈련장 곳곳에는 참호가 파여 있었고 병사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엿보였어요. 올렉 산체코라는 28세 병사가 저를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 출신이라던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일상을 차근차근 소개해 주었어요. 그의 손은 흙일을 오래 해서인지 거칠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일 훈련을 해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말이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올렉이 말하는 동안 저는 그의 군복 가슴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검은색 갤럭시였어요. 당시 저는 아이폰 사용자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제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약간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할 때 사용해요. 어머니와 영상통화도 하고 아들 사진도 자주 봐요. 올렉이 폰을 살짝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까까머리 어린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폰이 저에게는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 멀리서 휘파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였어요. 올렉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엎드리세요. 지금 당장. 올렉이 큰 소리로 외치며 강한 힘으로 저를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닿는 순간 귀를 찢을 듯한 폭발음이 터졌어요.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먼지와 돌조각, 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죠. 몇 초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서는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코와 입안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올렉이 제 바로 옆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팍 군복에 붉은 피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누구 없어요. 하지만 올렉은 아픔을 참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살았어요. 정말 살았다고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군복 단추를 벗어젖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가 완전히 파손된 채 그의 가슴팍에 붙어 있었어요. 뒷면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화면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티타늄 프레임은 휘어져 있었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저를 살렸어요. 이 작은 기계가요. 올렉이 떨리는 손으로 파손된 폰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포탄 파편 하나가 폰 뒷면에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날카로운 쇠조각이었습니다. 만약 이 폰이 없었다면 그 파편은 그대로 올렉의 심장을 꿰뚫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차가운 기술 제품이라고만 생각했던 스마트폰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국산 갤럭시가 말이에요. 의무병들이 헐레벌떡 달려와 올렉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다행히 파편은 폰에 완전히 막혀서 피부만 살짝 베인 수준이었어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올렉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그 완전히 망가진 갤럭시를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 폰 덕분에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저는 그동안 기술을 너무 차갑게만 봐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원거리에서 폭격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는 평소처럼 아이폰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만든 갤럭시 하나가 우크라이나 병사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것이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뉴욕 본사에 앉아 그날의 경험을 기사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자꾸 멈춰졌습니다. 올렉이 파손된 갤럭시를 들고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고민이 깊었어요. 스마트폰이 총알을 막았다라고 쓰면 누가 믿을까요? 저 자신도 며칠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편집장인 로버트 윌슨이 제자리로 걸어왔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죠. 늘 팩트를 중시하고 감정적인 기사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딩, 우크라이나 취재 어땠나?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저는 그에게 올렉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갤럭시가 포탄 파편을 막아 병사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요. 로버트는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었지만 점점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딩, 그건 그냥 운이었을 거야. 우연히 파편이 폰에 맞은 거지. 폰이 특별해서 막은 건 아니잖아. 하지만 편집장님, 티타늄 프레임이 실제로 파편을 견뎌낸 거예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케이스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일화적이야. 독자들이 믿겠나? 그냥 작은 박스 기사 정도로 처리하자. 메인 스토리는 다른 걸로 하고.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로버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갤럭시가 특별히 강해서 막아낸 게 아니라 그냥 운 좋게 파편이 폰에 맞은 걸 수도 있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이 문제를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쁘게 오가는 뉴욕 사람들을 보니 우크라이나의 그 긴박했던 순간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올렉이 그 폰을 바라보던 눈빛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감사함과 경외감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이틀 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CNN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군장비 전문가 칼 로렌츠 박사가 나와서 제가 목격한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스마트폰이 병사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과장입니다. 칼 박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화면에 여러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포탄 파편의 속도와 관통력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이를 막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파편이 이미 속도를 많이 잃은 상태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힌 후 약해진 상태였을 겁니다. 화면 속 칼 박사는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그의 뒤에는 각종 무기와 방어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일 뿐입니다. 방탄 장비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과장된 이야기가 퍼지면 실제 전장에서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칼 박사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올렉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파손된 갤럭시를 바라보던 그 진심 어린 눈빛을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과장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다음 날 아침 편집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저를 불러 말했어요. 하딩, 어제 CNN 뉴스 봤지? 그 전문가가 내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료 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습니다. 올렉이라는 병사는 분명히 그 폰 덕분에 살아났어요. 하지만 전문가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요? 그 순간의 혼란과 충격 때문에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실을 찾아야 한다. 정말 갤럭시가 특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편집장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이 일을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어요. 로버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 일주일 줄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 기사는 보류야.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갤럭시가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니면 전문가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올렉과 그의 갤럭시가 저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어요. 제 손 안의 아이폰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폰도 위급한 순간에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통신만 하는 도구일 뿐일까?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제한을 받고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삼성 갤럭시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뉴욕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를 직접 만져봤습니다. 처음 손에 잡았을 때의 느낌이 예상과 달랐어요. 무게감이 확실히 있었고 프레임이 상당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 프레임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거죠?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갤럭시 S24부터 항공우주급 티타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폰도 티타늄을 쓰지만 삼성은 좀 더 두껍게 만들었죠. 직원이 폰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설명해줬습니다. 확실히 프레임이 두꺼워 보였어요. 아이폰의 티타늄 프레임보다 더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말 이 티타늄이 포탄 파편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재료공학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MIT의 재료공학과 데이비드 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간 군용 재료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제가 가져온 갤럭시 S25 울트라를 보더니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흥미롭네요. 이 티타늄 합금은 항공기에 쓰이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첸 교수가 현미경으로 프레임을 자세히 관찰하며 말했어요. 티타늄은 강철보다 가볍지만 강도는 비슷해요. 특히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죠. 포탄 파편 정도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스마트폰 프레임으로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이 두께라면 말이에요. 첸 교수가 자를 대고 측정해봤습니다. 약 1.2mm 정도 되네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프레임보다 거의 2배는 두꺼워요. 이 정도면 소총 탄환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총 탄환까지 막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직각으로 맞으면 관통될 수 있지만 비스듬히 맞거나 이미 속도가 줄어든 파편이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첸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 올레게 상황이 더 선명해졌어요. 포탄이 터진 후 튀어나온 파편이 그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겠죠. 하지만 갤럭시의 티타늄 프레임이 그것을 막아낸 거였어요. 교수님, 실제로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저는 MIT 재료공학과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첸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갤럭시 S25 울트라를 이용한 충격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실제 포탄 파편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연구원이 공기총 같은 장치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갤럭시는 특수 고정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발사,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 조각이 갤럭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격음이 실험실에 울렸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뒷면 유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지만 티타늄 프레임은 찌그러졌을 뿐 관통되지 않았어요. 금속 조각이 프레임에 박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막았네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 정도 충격이라면 사람의 갈비뼈는 부러지고 내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레임이 모든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첸 교수가 찌그러진 갤럭시를 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실험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충격이었어요. 역시 프레임은 견뎌냈습니다. 모양은 완전히 일그러졌지만 관통되지는 않았어요. 삼성이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네요. 이건 거의 방탄복 수준이에요. 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갤럭시가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습니다. 칼 로렌츠 박사의 말이 틀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첸 교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항공우주급 티타늄을 민간 제품에 쓰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삼성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프리미엄 품질을 추구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셈이 됐죠. 첸 교수의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삼성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 이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일상 제품이 비상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올렉을 구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만든 티타늄 프레임이었어요. 그들이 품질을 위해 선택한 재료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 병사의 목숨을 구한 거였습니다. 제 손에 있던 아이폰을 내려다봤어요. 알루미늄 프레임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 폰이 위급한 순간에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갤럭시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칼 로렌츠 박사에게 이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가 뭐라고 할까요? 실험 결과를 가지고 편집부로 돌아갔을 때 로버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MIT 실험 영상과 첸 교수의 증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믿을만하네. 하지만 하딩, 여기서 끝이 아니야. 더 깊이 파보자. 저는 로버트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과학적 증명은 했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올렉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의 갤럭시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키이우의 한 군병원에서 올렉을 만났어요.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파손된 갤럭시를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새 폰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화면은 완전히 깨져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 폰은 저에게 특별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올렉이 조심스럽게 파손된 갤럭시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폰으로 포격당하기 직전에 아들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3살짜리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하는 영상이었죠. 올렉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포탄이 떨어졌어요. 폰을 가슴에 꼭 안고 엎드렸는데 그게 저를 살렸죠. 마치 아들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포격 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올렉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이 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면은 깨졌지만 통화는 됐거든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살았어요. 갤럭시가 나를 살렸어요. 어머니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도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 폰을 사줄 때 제일 좋은 걸로 사주길 잘했다고요. 올렉이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출정하기 전에 이 폰을 사주셨거든요. 가족들과 연락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제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갤럭시가 올렉을 구한 건 단순히 티타늄 프레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폰에는 아들의 첫걸음마 영상, 어머니와의 영상통화, 아내가 보낸 메시지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모두 여기 있었어요. 올렉이 파손된 화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을 담고 있던 기술이 사람을 지킨 것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올렉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70대의 할머니였어요. 기자님, 우리 아들을 구해준 그 폰 회사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마리아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 폰을 살 때 많이 비싸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전쟁터에 가니까 가장 좋은 걸로 사주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하던가요? $1200 정도 했어요. 우리 같은 농가에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에요. 마리아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갤럭시에 담겨 있었던 거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사준 폰이 날 살렸다고. 그 순간 저는 그 폰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상통화를 마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올렉의 갤럭시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적 성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렉이 저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줬어요. 삼성 홈페이지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삼성 고객센터에 올린 감사 메시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군인 올렉 산체코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갤럭시 S25 울트라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포탄 파편을 막아주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편지 아래에는 파손된 갤럭시 사진과 병원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답장이 왔나요? 네, 삼성에서 정중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새 폰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올렉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폰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비록 작동하지 않아도요. 저는 올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 되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기사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기술의 힘이 아니라 기술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 진짜 힘이었다는 것을 썼어요. 갤럭시는 올렉에게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과의 연결고리였어요. 그 모든 것이 티타늄 프레임 안에 담겨 있었고 그래서 더욱 강력할 수 있었던 거죠. 제 아이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 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그 마음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며칠 더 머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렉의 사례가 유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갤럭시로 목숨을 구한 병사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키이우의 한 카페에서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안드리라는 25세 병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올렉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안드리가 자신의 갤럭시 S22 울트라를 꺼내 보였습니다. 뒷면에 깊은 흠집이 나 있었어요. 지난해 동부 전선에서 저격수의 총탄이 이 폰을 스쳤어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제 목에 맞았을 거예요.
안드리의 말에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S-22 수류탄 파편을 막아줬어요. 제 S-23은 건물 잔해가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해줬고요. 카페는 갑자기 갤럭시 생존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다니요. 병사들 사이에서 갤럭시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생존의 부적이에요. 안드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갤럭시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병사가 덧붙였어요. 가족들도 알고 있어요. 출정할 때 갤럭시를 사주면서 이걸로 꼭 돌아오라고 해요. 그날 오후 저는 리뷰의 한 전자제품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갤럭시 매장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나요? 상점 주인에게 물었어요. 요즘 갤럭시가 불티나게 팔려요. 특히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사러 와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렉 산체코 이야기가 퍼진 후부터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갤럭시를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줄을 서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제 아들이 다음 주에 전선으로 가요.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사주려고 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 폰이 병사를 구했다고요. 비싸도 상관없어요. 아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매장 안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고객들에게 갤럭시의 방어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티타늄 프레임이 핵심이에요. 항공기에 쓰이는 재료와 같은 거예요. 직원이 실제 갤럭시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무게는 좀 있지만 그만큼 튼튼해요.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고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마치 무기를 고르는 것처럼 신중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이 현상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갤럭시가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사들의 가족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올레나라는 30대 여성이 저와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동부 전선에서 복무 중이었어요. 남편에게 갤럭시를 사줬어요. S24 울트라로요. 올레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락용으로 산 거였는데 올렉 산체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이제는 그 폰이 남편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밤 기도할 때 갤럭시도 함께 지켜달라고 해요. 올레나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나요? 네, 남편이 말했어요. 아내가 사준 갤럭시 덕분에 용기가 난다고요. 이게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요. 그날 밤 저는 전선에 있는 올레나의 남편 이방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갤럭시가 든든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로요. 위험한 순간마다 이 폰을 가슴에 꼭 안고 있어요. 이반이 자신의 갤럭시를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전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를 가진 병사들은 더 자신감 있게 임무를 수행해요. 미신 같은 건 아닌가요? 미신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요. 이반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갤럭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국방부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저와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갤럭시의 방어 효과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의 생존율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부상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개인이 구매하는 수준이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갤럭시가 우크라이나에서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닌 생존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부적처럼 여겼고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보호막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 사례들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폰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폰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갤럭시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한국의 기술이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의미를 줄 수 있다니요. 우크라이나에서 갤럭시 열풍을 목격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러시아군은 어떨까요? 그들도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키이우에서 만난 정보 분석가 빅터 코발렌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러시아군 포로들을 신문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빅터가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갤럭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왜 그런가요? 삼성이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러시아 내 모든 판매를 중단했거든요. 공식 채널로는 구할 수 없어요. 빅터의 설명에 저는 놀랐어요. 그런 배경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암시장에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빅터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갤럭시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우크라이나군이 그걸로 목숨을 구한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암시장에서 갤럭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정가의 3배, 4배까지 거래되고 있어요. 빅터가 스마트폰으로 러시아 암시장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갤럭시 가격이 엄청났어요. 러시아 병사들도 구하려고 하나요? 물론이죠.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암시장에서 사주려고 해요. 하지만 워낙 비싸서 대부분 포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전쟁터에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다음날 저는 도네츠크 근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러시아 병사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알렉세이라는 22세 청년이었어요. 갤럭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들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그걸로 목숨을 구한다는 얘기요. 알렉세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도 그런 폰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포기했죠. 얼마나 비싸던가요? 제 한 달 급여의 5배 정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알렉세이가 자신의 낡은 중국산 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번 떨어뜨렸더니 화면이 깨졌어요. 갤럭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의 말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전쟁터에서 좋은 장비를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포로 수용소를 나오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술의 격차가 전장에서 생존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키이우의 한 연구소에서 군사 전문가 드미트로 페트렌코를 만났어요. 현대 전쟁에서 기술 격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드미트로가 각종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총과 탄약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개인용 첨단 장비가 생존을 좌우해요. 갤럭시도 그런 장비에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 방어 장비가 된 거예요. 드미트로의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우크라이나군이 갤럭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군은 그렇지 못해요. 이것만으로도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죠. 심리적 우위요? 자신을 지켜줄 장비가 있다는 믿음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요. 다음 날 저는 흥미로운 현장을 목격했어요.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어요.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갤럭시를 보내려고 해요. 그가 큰 박스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러시아군에 징집됐어요.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직접 보내는 게 가능한가요? 불법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요. 비용이 많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삼성의 러시아 판매 중단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갤럭시가 희망의 상징이 되었지만 러시아에서는 구할 수 없는 꿈의 장비가 되었어요. 같은 제품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거죠. 며칠 후 저는 삼성 우크라이나 지사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어요. 러시아 판매 중단 결정은 언제 내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침공 시작 3일 후였어요. 빠른 결정이었죠. 관계자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윤리적 판단이었어요. 침략 국가의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결정이 전쟁터에 미친 영향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관계자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사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기업의 윤리적 결정이 전장에서 이런 파급 효과를 낳을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한국의 한 기업이 내린 결정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를, 러시아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금기품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제 손에 아이폰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미국 제품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술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고 누가 판매하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저는 기술과 정치 그리고 인간의 생존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생생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갤럭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갤럭시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올렉의 이야기, 그리고 전장에서 갤럭시가 희망의 상징이 된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편집부의 사라 톰슨이 급하게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딩, 이거 봐요. 또 갤럭시 생존 사건이 터졌어요. 이번엔 호주에서요.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호주 ABC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어부들을 갤럭시가 구했다고 해요. 정말 믿어져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선에서 병사의 가슴을 구한 스마트폰이었는데 갤럭시가 생명을 지킨 건 그 한 번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사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2020년 12월 호주의 어두운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야간 낚시를 나갔던 3명의 어부가 갑작스러운 파도에 보트가 전복되면서 무려 7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거였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즉시 호주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틀 후 저는 호주 퀸즐랜드 해안에 도착했어요. 현지 기자인 제임스 워커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조난자들이 바닷물에 잠긴 채로 5시간을 버텼는데 갤럭시가 끝까지 작동했거든요. 제임스가 차를 몰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해줬어요.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탄 파편과 호주의 바닷물. 완전히 다른 환경이지만 갤럭시는 또 한 번 사람들을 구해낸 거였어요. 해안가에서 3명의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마이클 로버츠, 데이비드 존스, 톰 윌슨. 모두 30대 중반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세요. 제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어요.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야간 낚시를 나갔어요. 날씨도 좋았고 물고기도 잘 잡혔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어요. 얼마나 큰 파도였나요? 한 4m는 됐을 거예요. 보트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우리는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죠. 데이비드가 이어서 말했어요.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지만 육지가 너무 멀었어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조난 5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절망적이 되어갔다고 했어요.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대요.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톰이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느꼈대요. 마이클이 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미세한 진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갤럭시였나요? 네, 바닷물에 잠긴 지 수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톰이 그때의 갤럭시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전히 염분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구조 신호를 보냈어요. GPS가 정확히 우리 위치를 잡아주더라고요. 데이비드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30분 만에 우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건 갤럭시의 정확한 위치 전송 덕분이었어요. 구조대원 스티브 클라크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보통 이런 야간 해상 수색은 몇 시간씩 걸려요. 넓은 바다에서 사람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스티브가 당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한 GPS 좌표가 계속 전송되고 있었어요. 덕분에 금방 찾을 수 있었죠. 호주에서 이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전국에 보도되면서 갤럭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해양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갤럭시는 필수품이 되었죠. 더 놀라운 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38km 떨어진 다른 해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부부가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게 됐는데 역시 갤럭시로 구조 신호를 보내 무사히 구조된 거예요. 호주 삼성지사의 기술 담당자 제니퍼 리를 만났을 때 그녀도 놀라워했어요. IP68 방수 등급이긴 하지만 바닷물에서 5시간 이상 작동한다는 건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특수 나노 코팅 기술과 밀폐 설계 덕분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성능을 보여준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의 말, 삼성은 호주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신뢰성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호주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며칠 전 새 어부가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그 바다였습니다. 죽음 직전의 절망 속에서 울린 그 미세한 진동. 그것이 생명을 되살린 진짜 기적이었어요. 갤럭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총탄을 막았고 호주 바다에서는 구조의 신호가 되어줬습니다. 제 아이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폰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갤럭시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한국의 스마트폰이 전장뿐 아니라 오지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켰다는 이믿기 힘든 실화들. 방수라는 기술이 생존이라는 가치를 만든 결정적 순간들을 목격한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단순한 기술 리뷰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제품 성능이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총탄과 호주 바다에서의 조난. 그 모든 생존 현장에서 저는 단 하나의 공통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삼성 갤럭시였어요. 키보드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총알을 막은 스마트폰, 그리고 바다에서 울린 구조 신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써내려갔어요.
하지만 쓰면 쓸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어왔거든요. 차가운 분석과 객관적 평가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난 올렉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파손된 갤럭시를 바라보던 그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호주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어부들의 떨리는 손끝. 그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킨 방패였다고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마침내 칼럼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단지 기술을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기술이 만든 기적을 기록한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4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기술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편집장 로버트가 제 원고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딩, 이건 단순한 제품 리뷰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칼럼이네. 너무 감정적인가요? 아니야, 오히려 좋아. 팩트에 기반한 감동이야. 독자들이 좋아할 거야.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단순히 IT 전문지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포럼, 심지어 국방 관련 청문회에서도 제 칼럼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칼 로렌츠 박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 갤럭시 이야기를 반박했던 그 전문가였죠. 하딩 기자, 당신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틀렸네요. 팩트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칼 박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MIT 실험 결과와 실제 생존 사례들을 보니 갤럭시의 성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이후 미국 내 군사기술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실제 생존 상황에서의 성능을 중시하게 된 거죠. 한 달 후 펜타곤에서 저를 초청해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기술 고문들 앞에서 갤럭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민간 기술이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갤럭시는 의도적으로 군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개인 방어 장비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품질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삼성은 항공우주급 재료를 민간 제품에 썼어요. 비용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셈이죠. 며칠 후 삼성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 제품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술자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 성명이 나간 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갤럭시의 생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였어요. 단순히 IT 강국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제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렉을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그 파손된 갤럭시를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딘 기자님 덕분에 전 세계가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올렉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병사들이 갤럭시를 사용하게 됐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아이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새로 산 갤럭시 S25 울트라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브랜드 바꾸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갤럭시를 처음 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저는 기술을 의심했지만 기술은 저를 끝까지 믿고 있었다고요. 뉴욕 공항에 도착해 마지막 칼럼을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한때 기술을 의심했지만 기술은 나를 끝까지 믿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이 생명을 지키는 글로벌 신뢰의 상징으로 떠오른 순간이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를 주목하기 시작한 그 순간 말이죠. 세상을 구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건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